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영화 스토리텔링 수업을 들으면서 현장학습을 다녀온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지난 12월에 개봉했던 3일의 휴가 시사회에 가서 신민아, 김혜숙, 강기영 배우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는데 신민아 배우님 옆에 계신 일반인이 이 영화의 감독인 육상효 감독님인데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저에게 스토리텔링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시자 시나리오 작법서인 이야기 수업의 저자이십니다. 수업을 듣는 중에 교수님 영화도 개봉하고 책도 출간되었으니 제자로서 참 영광이고 행운이었죠. 덕분에 이 시사회에도 초대받을 수 있었고요.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힐링될 수 있는 영화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이드 역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트, 카메라 이거 가자! 3일의 휴가를 보면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냉정하게 대하고 엄마한테 생신상 한번 못 차려준 불효녀에 대한 이야기라서 꼭 제 얘기 같더라고요. 수업 중에 배운 대로 분석하며 보려고 했지만 영화에 빠져든 바람에 그러지 못했어요. 극장 안이 온통 울음바다였어요. 특별한 건 어머님이 해주시던 맛을,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저희 영화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민아 씨가 거의 대부분 직접 했고 진주도 열심히 배우는 거잖아요.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했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만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며칠 후에 감독님이 다른 영화인들과 만나시는 자리에 찾아갔어요. 이야기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쭤볼 것도 있었고 영화 제작의 후일담에 대해서도 듣고 싶었거든요. 일제시대 가지고 일본에 근대극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게 신파야. 신파가 뉴웨이브야, 뉴웨이브. 그 신파가 지금 한국은 우는 거로 그냥 말하는 걸 신파로 돼 있지. 그러니까 신파는 한국만 있는 영화야.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미국의 뉴웨이브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잖아. 네. 새로운 신자, 파도파자, 신파야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없어. 미국에서 뭐 미국 유학 갔다 왔지만 제일 이제 심한 말은 티어 저킹이라고 그래. 막 울음 짜낸다. 티어 저킹 멜로드라마 뭐. 근데 한국은 신파라는 용어가 눈물이 나는 용어를 비하하는데 너무 효과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갖다 쓰고 있어. 체류성 멜로이드? 그렇죠. 체류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심파는 지금 사라졌지만 심파가 남은 건 이를테면은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건데 개연성 없는 사건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려니까 갑자기 막 아버지 만두 사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막 차에 치고 막 흙에 묻은 만두를 막 부여잡고 이러는 거 개연성 없는 사건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장된 연기거든. 먼저 울고 배우가 막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내 영화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울었다고 심파가 아닌 거지. 우는 방식에 관련된 얘기야. 그거는 무조건 많이 울었다고 눈물은 죄는 없어. 우리가 영화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눈물이기도 하고 그 책에도 있잖아. 웃음이기도 하고 감정을 흔들려고 우리는 영화를 하는 거지. 그런데 신민아 배우님은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막 울고 싶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뭐 고마웠다 이런 뭐 얘기 나름 쉽지도 그 친구도 않은데. 이제 절제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좀 깊이 있게 그래도 소화를 한 것 같아. 원래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되게 담백한 배우. 담백한 사람이고 근데 요번에 겪어보니까 다정하고 그래도 딸의 감정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이야기 수업에는 육상효 감독님이 지난 30년간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으로 일하면서 배우고 체득한 스토리텔링 노하우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계속 열심히 고쳐쓰기만 하면 좋아진다는 식의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잘 만든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눈을 길러주고 그런 이해에 바탕하여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쓰고 구조화하는 방법을 담았어요. 한마디로 영업 비밀을 다 폭로해 두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막 따졌잖아요. 이런 비밀을 다 폭로하면 어떡하냐고요.
이야기 수업에서 제일 좋았던 문장은 촬영용 멘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았던 문장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역사보다 문학이 더 보편적이다. 그 표현이 왜 좋았냐 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는 이제 감독님의 전작을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작품은 오히려 감독님 작품 중에서는 제일 좀 온도가 좀 높은 상대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유영하 작가님은 엄청 뜨거운 네, 맞아요. 필모 전체를 봐요.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좀 담담한 걸 다루는데 그게 만나서 저는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뭐냐면 문학이 왜 역사보다 더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인용을 했냐 하면 그게 3.1과에 되게 맞는 표현. 그러니까 거대한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고 뭔가 판타지가 있고 뭐 타임슬립 같은 요즘 트렌디한 요소가 있는데도 기본적으로는 그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를 잘 맞추는 성공한 영화지 않나. 뭐 과찬이고요. 예. 그냥 그러니까 책에서 되게 좋았던 분 중에 하나가 재벌집 막내 아들 결말을 가지고 그런 꼼꼼히도 식으로 잘 읽었네. 우화시키는 꼼꼼히 잘 읽었어. 꿈이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결말을 안 된다라고 되게 예를 들면 문장으로 화를 내시거든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품 실명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치팅이 아니라 뭐 책에도 있는데요. 되게 잘 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약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결말이 그러니까 좋은 그 정확하게 좀 아쉬웠다. 책에 있었던 표현을 보면 작가가 결말 책임지지 않는 결말. 그거를 제가 어디 지방에 가서 우연히 무슨 행사에 잠깐 갔다가 뒤풀이를 하는데 미국에서 온 한국 감독인데 되게 똑똑하더라고. 그 친구가 앞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 것 같아. 극영화를. 젊은 친구인데 한 네. 40이 안 된.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열린 결말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열린 결말은 관객한테 객관식 답을 줘야지 주관식 답을 주면 실패한 열린 결말이라는 거야. 네. 결론을 안 내도 머릿속에는 그럼 그 결론이 1한, 2한, 3한, 4한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한계가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줘야지. 아무것도 안 줘.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이거는 무책임하다는 거지. 네. 저는 이제 감독님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작법책이지만 일종의 자전소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을 이야기에 매료됐던 어떤 분이 그 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느끼기도 하면서 정리해 놓은 책들이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고 저같이 시나리오 리뷰를 하고 근데 리뷰하고 끝나면 상관없잖아요. 뭐 감독님 재밌어요. 그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걸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거의 출발이 사실을 알고 보면 그 개념,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서로 통일된 규정을 갖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 제가 감독이나 작가로서 여러 영화사들이나 작업을 해보면은 저는 프로듀서나 제작자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시나리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보는 능력, 쓰는 능력은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것이 회사마다 차이가 많고요. 진짜 차이가 많고 그것이 좋은 회사가 결국 좋은 작품을 만드는 생각을. 그러니까 작가나 감독보다도 프로듀서가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사실은 현재 한국 영화 시스템 내에서 프로듀서가 시작한 작품이 한 60% 정도고 감독이나 작가가 시작한 작품이 한 30-40% 이렇게 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혀 모르는 프로듀서도 있습니다. 처음 이제 딴 일 하다가 영화나 해볼까? 그러니까 오면은 그분들은 시나리오를 보고 일단 말을 잘 안 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 프로듀서가 아닌 거야 사실은.
하지만 신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해본 사람 중에서 제일 이건 뭐 어떻고 그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신재명 대표는 내가 좋은 거는 그 직원들한테도 모든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항상 서면으로 자기 생각을 제출하게 해.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모니터를 해줘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작가와 감독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썼는데 뭐 자기가 제일 좋다고 쓴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 해서 그런지 이 피드백에서 이거는 한 50% 정도의 이건 100%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 이런 게 딱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수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좀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1990년대 한국 영화계는 읽어봤는데 뭐 재밌게 읽었어. 근데 조금 심심하네. 뭐 어디 부분이면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미국 가니까 훨씬 정확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그 프로듀서들도 같은 용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용어를 같이 가지고 하면은 작가도 이해가 쉽고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에이씨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한번 틀어박혀봐. 좋아졌네. 이건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이건 산업적인 행위가 아닌 거지. 무의식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 어디를 고쳐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숙제가 되고 그건 실현된다 안 실현될 날을 이렇게 PD나 이렇게 동료들과 정확히 따질 수가 있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조는 수학이고 공학이다 라는 얘기를 전면에 내세운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즈 야스지로 시나리오 다 썼던 코고나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코고나다 코고나다가 했던 명언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작가는 감독님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투수고 감독이랑 프로듀서는 포수다. 그래서 작품이 잘 되려면 포수가 경험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프로야구를 보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포수는 경험치가 높은 사람이고 투수는 매년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강조하는 원칙이 되게 감독님이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오타니가 됐건 누가 됐건 신인 투수를 키우려면 첫 번째 용어, 코스, 단계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작가의 몫이 아니라 감독이나 프로듀서의 몫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감독님이 얘기했던 이게 좀 밋밋한데 이러면 작가는 진짜 멘붕. 저는 개인적으로 연출을 안 하니까 연출 안 하고 완전 전업 작가로 어쨌든 뭐 십몇 년을 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전업 작가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인용했던 대로 3장의 주인공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안심해. 왜냐면 내가 고쳐야 될 게 명확하니까. 근데 이게 다 좋은데 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강의할 때 자주 했던 말인데 그거는 시청자들이 하는 얘기. 서로 프로듀서가 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무슨 영화를 만들겠다. 그거는 어떤 자세가 아니라 이야기로서 나는 무엇이 중심인 이야기를 만들겠다. 그건 갖고 있어야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창작자들한테 등대도 되고 좀 기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결과론인 게 아까 소영이 네가 얘기했다시피 작가가 투수고 포수는 뭐 감독, PD 얘기했는데 감독, PD가 아무리 몸쪽 낮은 직구를 요구해도 공이 안 들어오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현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진짜 외부에서 시나리오 작법이라고 하는 거를 연구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한 씬이라도 써야 되는 사람이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한 책들이어서 저는 그 점에서는 언제나 스타벅스에 오늘의 커피를 찾으시는 사실은 반성도 되게 많이 됐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용강 교수님이 예전에 영화 용어 사전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현장을 갔더니 현장에서는 용어가 안 통하더라고요.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그때 어떻게 알아?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아니 그때는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구사했었어. 아, 전부 그래서 다. 댕깡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모든 언어가 말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원한 제국을 할 때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바꿔보려고 포지션이 뭐였어요? 제작 쪽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 특히 촬영부들한테 조명부들한테 기술 스태프들한테 이건 이런 용어란다. 그 대마이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래서 한 6개월을 촬영을 1년 했었어요. 그 제가 시도를 하다가 밥을 한 번씩 굶기다가 제가 계속 싸웠는데 결국은 내가 빨리 일본어를 배우는 게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영화 용어 사전이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잔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단어를 모를 때 그 술 따라 마시는 거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것이 잔이라고 정의를 해주신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일단 특히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교재구나. 되게 중요한 말씀. 그 8개 시퀀스 이론이 그거는 그 감독님의 이론 아닌가요? 그게 아니야. 미리 그럼 다 미국 있어요, 사람들이 8개 하는 시퀀스 이론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8개 그거는 그거를 뭐 공격점 나오고 이런 그것도 이제 그거 미국 원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는 얘기고 내가 배운 거고. 다 있는 거야? 그거는 전부 데이비드. 데이비드 하워드 감독님이 한테. 이론을 만드셨다 난 굉장히 굉장하다고 아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미국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때 놀랍게 받아들였어. 아니, 뭘 이런 얘기를 하지? 이분들은 뭘. 네, 여기서도 얘들은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수학을 하고 계속 나는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했지. 왜 한국에서 한 얘기야, 미국에서 한 얘기인데 왜 시퀀스를 나누는 게 왜 필요한가?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 이게 왜 필요한지. 나눠서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야. 왜 전체 얘기하려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또 미국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랬어. 이걸 알고 아는데 한 1년 걸리고 적용하는데 한 5년 걸려.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아. 분석하는데 적용하는데도 몇 년 걸리고 쓰는데 적용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게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또 나름 투쟁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제 나 내 꼴린 대로 쓸게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이런 작가들도 지금도 많아.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지금 쫙 1페이지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응? 감독님 제가 5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수학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수학 치러서 왔는데 수학 치러서 왔는데 시나리오판으로 왔는데 시나리오 글 쓰는 걸로 왔는데 학습은 역시 현장 학습이 최고더라고요. 책으로만 읽었다면 금방 잊고 말았을 텐데 영화도 보고 배우들도 보고 감독님과 영화 관계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도 듣고 보니 영화와 이야기의 세계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육상효 감독님의 영화 3일의 휴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영화와 드라마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 수업 영화감독 육상효와 함께하는 시나리오 쓰기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대가의 책을 읽고 나서 영화와 드라마를 보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야기의 구조들과 디테일들이 더 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봉사 눈뜬 기분이랄까요?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건가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왠지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저한테는 그 백반집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약간 가건물처럼 나온 이뻐야 되고 앞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마루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를 진짜 찾기가 힘들었고요. 전국의 경상북도부터 강원도, 충청도 또 경기도 인근까지 중요한 메인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로케이션 장소가 산 골짜기 중간에 위치해서 너무 추웠는데 눈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본 사람은 거기 맨날 와서 매일매일 만들었어요. 겨울왕국에 온 것 같은,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